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물질하고 구별되는 고유한 성질을 뜻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다른 물질과 구별되는 고유한 성질을 물질의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지면 이 물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특성 중에 하나가 색깔이 있고요. 색깔, 냄새, 맛, 끓는 점, 녹는 점. 녹는 점은 어는 점과 값이 같습니다. 그래서 괄호치고 어는 점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도, 용해도 이런 것들이 다 물질의 특성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앞쪽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많이 들어보거나 해서 아실 텐데 밀도나 용해도는 지금 당장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랑 같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다른 물질과는 구별되게 하는 특징들이 돼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자, 첫 번째,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 특성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류를 구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밀도가 1이다 라고 이제 나오게 되면 얘는 물이구나 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물질의 경우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끓는 점은 물에서 끓는 점은 몇 도일까요? 100도죠. 그렇죠? 자, 그럼 100도.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물질은 물이 100g이 있든 아니면은 1kg이 있든 언제나 끓는 점이 100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항상 이게 값이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자, 세 번째, 순물질은 물질의 특성이 일정해요. 왜냐면 한 가지 물질로만 구성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특성이 하나만 갖게 됩니다. 그런데 혼합물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설탕물이나 아니면 식초 이런 경우에는요. 얘는 성분 물질이 어떻게 혼합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물질의 특성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소금물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 소금물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실제 그냥 물보다 더 높거든요. 근데 그 농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끓는 점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럼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물질의 특성이 아닌 것들에 이렇게 나와 있죠. 얘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부피나 질량, 온도, 길이, 넓이, 농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이라고 하는 값이 왜 특성이 아닐까를 생각을 했을 때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고유한 값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200g짜리 솜이 있고요. 200g짜리 철이 있어요. 둘이 질량은 같잖아요. 그렇지만 물질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면 특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온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30도짜리 소금물과 그냥 물이 있어요. 그래도 둘은 구분될 수 있어야 되는데 둘이 그냥 30도 온도 가지고는 두 개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잘 기억을 하셔서 물질의 특성이 되는 아이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